네, 반갑습니다. 13장 시각 정보를 다루어 보자. 세 번째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AND, OR 연산 같은 연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그 기능을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로마키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장면은 영화 어벤져스의 크로마키 촬영 장면입니다. 배우들이 이렇게 녹색 배경에서 그죠?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어떤 표시된 표식들이 있고 그죠? 카메라들이 사방에서 찍고 있죠. 그죠? 그래서 카메라는 요 영상을 찍어 가지고 배경에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혹은 뭐 이와 같은 장면을 찍어 가지고 그죠? 여기 아역 배우가 촬영하고 그 촬영한 장면을 다시 합성하는 뭐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하죠. 네, 이런 어떤 크로마키 기법의 영화 촬영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그 영상에 있는 특정한 색상 영역만을 추출해 가지고 그 색상을 지운다든지 뽑아낸다든지 강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색상을 뽑아내는 방법을 보면 우리는 색상이 레드, 그린, 블루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죠? 오픈CV에서는 블루, 그린, 레드 이런 식의 모드를 가지면서 저장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푸른색, 붉은색 이 색상을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HSV 모드의 색상 정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HSV 색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컬러 값을 뽑아낼 수 있느냐?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구글에다가 이와 같이 컬러 피커를 검색해서 나타나는 화면을 보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컬러 피커라고 검색하면 그죠?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HSV 공간에서 0부터 360까지의 색 공간에 붉은색부터 녹색, 파란색, 노란색 같은 이런 다양한 색상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물론 이 색상은요 RGB로도 표현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색상의 영역을 뽑아낼 때는 HSV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160 정도 되는 구간의 색상을 봅니다. 푸른색이 돌죠, 그죠? 그 다음에 한 260 정도 되는, 물론 이제 얘는 약간 보라색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푸른색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까지 영역을 우리가 푸른색 영역으로 보고 요 영역에 있는 색상만 한번 추출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픈CV에서는요 만들 원숭이를 읽어 드린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는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죠? BGR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채널이 블루, 그린, 레드 방식의 색상에 이렇게 이제 뭐 원숭이가 자, 요런 것을 HSV 색 공간으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요거는 이제 변환시켜주는 식이 있는데 우리는 변환 함수인 CVT 컬러라고 하는 요 변환 함수를 쓸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컬러 값이 BGR이니까 toHSV와 같은 인자를 줘가지고 HSV 색상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려고 해요. 자, 이렇게 변환이 되고 나면 이 변환된 색상에 대해서 색상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80부터 130이라고 지정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색 공간에서는요, 우리가 쓰는 HSV 색 공간에서 H의 범위는 0부터 360입니다. 그런데 이 360은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0부터 255 사이의 8비트 공간에서 얘를 표현해야 되니까 얘를 2분의 1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색 공간이 0부터 180도 공간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공간의 160부터 260 사이의 값은 80에서 130 사이의 값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80, 130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물론 H 공간 말고 SV 값도 있지만 명도라든지 채도 값은 가장 넓은 영역을 고르기 위해서 0,0에서 255,255까지의 굉장히 큰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지에 있는 색상의 아래쪽 경계와 위쪽 경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inRange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그 인자 값을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마이 마스크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색상만 추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리지널 마스크 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HSV 공간의 이미지는요, HSV 각각의 채널, 즉 3채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 마스크는 1채널 밖에 없습니다. 즉 이미지에 속하느냐, 즉 이 이미지가 특정한 픽셀의 경계 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를 판별하는 그 채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 마스크는 채널이 다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와 같이 만들이 원숭이를 읽어드리고 컨버트 컬러 함수를 써서 이 컬러 값을 HSV 공간의 컬러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HSV 색상의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를 지정해서 인 레인지 함수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마이 마스크로 우리가 그 범위 안에 있는 색상을 추출했어요. 그렇죠? 자, 요 마이 마스크의 D 타입하고 쉐입을 일단 한번 출력도 해보고, 그리고 이미지도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네, 이와 같이 나타나죠. 그죠?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색상을 RGB 공간의 색상을 가진 요 원숭이 이미지가 오른쪽과 같이 마스킹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마스킹된 공간에서 여기 보니까 흰색 부분으로 나타난 요 부분 있죠. 요게 왼쪽에 있는 푸른색 영역 있잖아요. 그죠? 요 영역 안에 있는 이미지는 흰색, 즉 1의 값으로 나타나고요. 푸른색이 없는 영역이 있죠. 여기에 있는 코 부분, 그죠? 요 부분은 전부 색상이 없기 때문에 0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요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인레인지 함수로 뽑아낸 이 마이 마스크의 데이터 타입을 봤더니 unsigned int 8비트고요.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마스크 이미지의 쉐입을 봤더니 256, 256에 3채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이 마스크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256, 256 이미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비트와이즈 AND에서는요, 이와 같이 이미지와 마이 이미지 같은 두 이미지를 가지고 비트 AND 연산을 적용했죠. 그런데 얘들이 지금 채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 AND 연산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어레이 값이고, 그죠? 그러니 어레이 값이고, 그죠? 한쪽은 스칼라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오류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지에다가 이미지를 적용시킵니다. 원래 이미지에다가 이미지에 AND를 하면요, 원래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마스크 이꼴 마이 마스크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마이 마스크라고 하는 이 마스크 채널에 가가지고 0이 아닌 부분 있죠. 그죠? 그 부분에만 색상을 뽑아가지고 AND 연산을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extracted 이미지가 나오는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왼쪽 첫 번째 이미지로부터, 그죠? 오리지널 이미지죠? 마스크 이미지를 적용해 가지고, 그죠? extracted라고 하는 이미지를 추출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의 AND 연산을 할 적에 마스크 영역에 0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은 전부 0이잖아요. 그죠? 0이 아닌 부분만, 즉 흰색이 있는 이 부분만 비트 AND를 적용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영역만 추출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색깔만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미지와 마이 마스크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 있는 푸른색 영역 있죠. 그죠? 요 영역만을 이렇게 1의 값으로 추출해내는 게 바로 inRange 함수가 해주는 일이고요. 이때 원래 이미지가 3디멘전al 쉐입을 갖고 있다면 마스크드 이미지는 2디멘전al한 쉐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직접적으로 비트 AND 연산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는 기법이 바로 이미지하고 이미지를 AND 할 때 마스크 이꼴 마이 마스크와 같이 이 마스크 이미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이 마스크 영상의 픽셀이 1이 아닌 경우에만 비트 AND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추출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지에다가 필터를 씌우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가 이와 같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커널 이미지라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요. 이 커널 이미지가 하는 일은 뭐냐? 네, 여기에 있는 이 원본 이미지의 한 점에 대해서 요 커널 이미지를 씌워 가지고 주어진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연산의 결과값을 여기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평균값 연산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 B, C, D, E, F, G, H, I라고 하는 이 커널에 특정한 값이 있다고 가정할 때 P5 주변에 있는 P1, P2, P3, P4부터 P9까지의 모든 색에 대해서 커널에 있는 값과의 곱셈을 하고요. 거기다가 덧셈을 해주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방식으로 연산을 적용시키게 되면 주변 값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색 P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커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3 곱하기 3 크기의 행과 열이 각각 3 곱하기 3이고 MP 원스를 했더니 전부 여기에는 1이 들어갈 것이고, 그죠? 실제 타입은 32m 실수값을 가지는 그런 1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값에다가 9로 나눠줍니다. 즉 9분의 1을 해가지고 111, 111, 111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얘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한 점과 인접한 8픽셀의 평균값을 구하는 그런 커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점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요 8개의 색상에 대해서 모두 1을 곱해가지고, 그죠? 더한 다음에 9분의 1로 나눠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커널로 삼고 필터 2D 함수를 씁니다. 자, 소스는 원래 이미지가 될 것이고, 그죠? ddepth는 뭐냐면은 destination depth라는 명령의 약자인데 생성된 이미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미지의 depth 32비트로 할 것이냐, 24비트로 할 것이냐, 8비트로 할 것이냐, 요런 어떤 depth 값인데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원본과 동일한 depth를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커널을 적용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만들일 원숭이가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주변 값의 평균 값을 중간 픽셀로 취해줬죠. 그랬더니 원래 이미지보다 부드러운 그리고 흐려진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만일에 이 커널의 크기를 좀 더 키우게 되면요, 즉 커널이 이만큼 커졌다. 그러면 이 색상을 고려할 때 이 색상 주변에 보다 넓은 영역의 색상들을 고려해가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욱더 부드럽고 흐려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변 8개의 픽셀, 총 9개의 픽셀과의 평균을 구했을 때랑 주변 80개, 총 81개 픽셀과의 평균을 구했을 때 결과를 각각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얘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MP 원스를 해가지고, 그죠? 3 곱하기 3 크기의 2차원 예열을 만들고, 그죠? 그 값을 모두 1로 채웠습니다. 얘는 9 곱하기 9 크기의 2차원 배열을 만들고, 그죠? 그걸 1로 채웠죠. 그죠? 그리고 얘는 9로 나눠지고 얘는 81로 나눠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을 커널 1, 커널 2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에버리지드 33, 에버리지드 99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화면에 그려 볼게요. 오리지널 이미지에 비해 가지고, 그죠? 커널 1을 적용했을 때랑 커널 2를 적용했을 때, 이 커널 2를 적용했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흐려져서 식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되게 많이 적용하면 모자이크 효과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런 형태의 필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해 가지고, 그죠? 적용시킬 수도 있고, 이제 파이썬의 오픈CV는요, 블러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블러 함수가 뭐냐면은 블러링을 해주는데 평균 필터를 써가지고 원래의 이미지를 3 곱하기 3, 9 곱하기 9 크기의 영역의 값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블러드 33, 블러드 99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네, 여러분이 앞서 살펴보셨던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펴본 필터는요, 이와 같이 n 곱하기 n 크기의 정방행렬의 값이 모두 1로 채워져 있고, 그죠? 그리고 n 곱하기 n의 값으로 나눈 곱값을 커널로 가지는 그런 필터인데, 얘를 다른 말로 평균 필터 혹은 뭐 상자 필터라고도 하고 벌러라고 하는 이 함수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오픈CV의 조금 고급 필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